가서 찬미하고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중간에 예배당에 밑줄. 그래서 어디 갔다? 뭐 교회를 갔든지 성당을 갔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갑자기 나는 혹시 아저씨도 예배당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나서 눈을 뜨고 고개를 들어 남좌석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거기 아저씨가 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저씨는 어른이면서도 눈 감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처럼 눈을 뻔히 뜨고 여기저기 두리번 바라봅니다. 나는 아저씨를 얼른 알아보았는데 아저씨는 나를 못 알아보았는지 내가 방긋이 웃어 보여도 웃지 않고 멀거니 보고만 있겠지요. 그래서 나는 손을 흔들었어요. 그래서 뭐야? 알아주세요. 아저씨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저씨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말더군요. 고개를 숙이고 밑줄. 아저씨가 고개 왜 숙였을까? 부끄럽지. 오케이. 그때 어머니가 내가 팔 흔든 걸 보고 두 손으로 나를 붙들고 끌어당기더군요. 나는 어머니 귀에다 입을 대고 저기 아저씨도 왔어 하고 속삭이니까 어머니는 흠칫하면서 내 입을 손으로 막고 막 끌어다가 앞에 가만히 앉히고 누르더군요. 보니까 어머니가 또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군요. 그럼 뭐야? 부끄러워. 엄마도 부끄러운 거지? 옆에다 부끄러움 써봐. 그날 예배는 아주 젬병이었어요. 웬일인지 예배가 다 끝날 때까지 엄마는 성이 났대요. 성이 났다의 밑줄. 별표. 성이 났단 말은 뭐죠? 화났다. 엄마 화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엄마 진짜 화났어? 아니지. 이게 바로 거기다 쓰세요. 어린아이 서술자. 어린 아이 서술자의 효과. 네. 이게 바로 어린아이 서술자의 효과입니다. 몇 살? 6살.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감정을 알아 몰라. 그니까 엄마의 감정을 겉모습만 보고 엄마 얼굴 빨개졌다 화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됐나요? 이게 어린아이 서술자의 특징입니다. 광대만 향하여 앞으로 바라보고 앉았고 이전 모양으로 가끔 나를 내려다보고 웃는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저씨를 보려고 남좌석을 바라다 보아도 아저씨도 한 번도 바라다 보아도 주지 않고 성이나 앉아있었어요. 아저씨도 화가 났대. 얘는 똥멍청이가 아니라 어린애라서 그래요. 어머니는 나를 보지도 않고 고개를 꽉꽉 잡아당기죠. 가만히 좀 있어 이 자식아 라고. 왜 모두들 그리 성이 났는지.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계속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나는 그만 으앙 하고 울고 싶었어요. 그러나 바로 멀지 않은 곳에 우리 유치원 선생님이 앉아있는 고로 울고 싶은 것을 아주 억지로 참았답니다. 앞에 선생님이 있으니까 찐따처럼 울진 않았대요. 생략된 붉은 줄거리. 나는 어머니에게서 유치원에 가서 가져온 꽃을 주며 꽃 동그라미 어디서 가져왔다고? 유치원. 근데 뭐라고 말해 엄마한테? 아저씨가 줬다고 말했어. 그럼 엄마는 어떻게 했어? 설레야지. 오케이? 어머니는 매우 놀라지만 꽃을 소중히 간직했어. 소중히 간직의 밑줄. 소중히 간직했단 말은 엄마도 아저씨에 대한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 꽃이 시들자 꽃을 찬송같이 칼피에다 고개 끼워둔다. 어머니는 그동안 다다두었던 나의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선물한 풍금을 치며 눈물을 흘립니다. 풍금의 동그라미. 소재 좀. 풍금이 뭔지 아나요? 예? 아니요. 풍금은 피아노 같은 거예요. 아 피아노. 그 오르간 같은 겁니다. 오르간. 오르간이요? 오르골이요? 오르간. 오르간 보기는 피아노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발로 바람을 이렇게 넣으면서 피아노 치는 거야. 아 멜로디언 같은 거요? 아니 그거 입으로 부는 거잖아. 그 피아노 페달 있잖아요. 근데 이 풍금은 페달을 밟으면 바람이 들어가서 소리가 나. 멜로디언 이유를 봐요 소리가. 달라요. 풍금을 치며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아저씨가 나를 통해 전한 편지를 읽고 크게 당황한다. 편지의 동그라미. 딱딱거리지 마. 어떤 일요일날 그렇지요. 그것은 유치원 방학이고 난 그 이튿날이었어요. 그날 어머니는 갑자기 머리가 아프시다고 예배당을 그만두었습니다. 사랑에서는 아저씨도 어디 나가고 여산편도 나가고 집에는 어머니와 단둘이 있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누워 계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나를 부르시더니 오키야 너 아빠가 보고 싶니? 하고 물으십디다. 응 우리 아빠 하나 있으면 하고 나는 혀를 까불고 어리광을 부려가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있으면이라고 했을까? 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참 동안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고 천장만 바라다 보시더니 오키 아버지는 오키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돌아가셨단다.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돌아가셨단다의 밑줄. 그 옆에 써볼까요? 유복녀, 유복녀. 이제 이런 거예요. 아빠가 내가 태어나기 전과 후를 기점으로 아빠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명칭이 좀 달라집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배에 있을 때야. 오케이? 그때 아빠가 없잖아? 그러면 유복녀야. 이해됐나요? 유동이. 복이 복구할 때 복자입니다. 배돼지 할 때. 오케이? 유가 있을 유자예요. 그래서 배에 있을 때 아빠가 죽었으면 유복녀예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오키도 아빠가 없는 건 아니지. 그저 일찍 돌아가셨지. 오키가 이제 아버지를 새로 또 가지면 세상이 욕을 한단다. 세상이 욕을 한단다의 밑줄.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지금은 재혼이 쉬워 어려워? 쉬워요. 그나마 쉬워. 그치? 이혼하고 다시 살고 요즘은 이혼한 사람도 진짜 많잖아. 재혼도 진짜 많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게 별 욕먹을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옛날에는 어땠어? 여자는 한 남자만 바라봐야 되는 세상이었어.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어때? 세상이 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럼 아직 지금 이 오키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런 본건적인 생각에서 벗어났어? 못 벗어났어? 못 벗어났지. 이게 당시의 시대상이에요. 당시 시대상. 당시의 시대상이라고 적어볼까요? 이해됐나요? 오키는 아직 철이 없어서 모르지만 세상이 욕을 한단다. 사람들이 욕을 해. 오키 어머니는 화장년이다 이러고 세상이 욕을 해. 그럼 화장년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래서 남편이 죽었을 때 다른 남자를 마음에 두게 되면 화장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세상이 욕을 해. 오키 아버지는 죽었는데 오키는 아버지가 또 하나 생겼대. 참 망측도 하지 이러고 세상이 욕을 한단다. 그럼 엄마는 딱 여기까지만 봤을 때 엄마는 어때? 아저씨를 받아들일까 못 받아들일까? 못 받아들이겠지? 그리 되면 오키는 언제나 손가락질하고 오키는 커도 시집도 훌륭한데 못 가고 오키가 공부를 해서 훌륭하게 돼도 그까지 화장년의 딸 이러고 남들이 욕을 한단다. 그래서 A는 엄마가 오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들어온 게 아니야. 오키 때문에 지금 아저씨랑 만날 수가 없는 거지. 왜? 오키가 욕을 먹으니까.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모성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어머니는 혼잣말 하시듯 드문드문 말씀하셨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이 글에 나타난 주된 갈등의 양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의 내적 갈등. 내가 갈등했나요? 아니요. 혼자 고민 안 했죠? 엄마의 내적 갈등. 엄마 고민했지? 네. 혼자서 고민했지? 뭐에 대해서? 아저씨 만날까 말까에 대해서. 답은 2번입니다. 나와 어머니의 외적 갈등이에요. 그러면 내가 엄마랑 싸웠어야지. 엄마가 나 너 때문에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했는데요. 오키가 그게 무슨 개소리야 엄마 라고 이야기하는 이렇게 싸워야죠. 그런 게 없어요. 아저씨와 운명의 외적 갈등. 아저씨와 운명의 외적 갈등이면 아저씨가 본인의 팔자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주팔자하고.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어머니와 아저씨의 외적 갈등이면 어머니는 나 너랑 결혼 못한다니까. 아저씨가 나랑 결혼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싸웠어야 돼. 그런 내용이 없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기억에서 니은을 이해한 것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소설의 서술자인 나는 관찰자의 밑줄. 그래서 오키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은 엄마하고 사랑방송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린아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이게 아까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나는 어머니와 아저씨 사이에 미묘한 감정을 알지 못한 채 자기 눈에 비친 대로 이야기하고 상황을 어설프게 해석한다. 어설프게 해석의 밑줄. 이는 독자의 웃음을 자아내며 웃음의 밑줄. 독자가 인물의 심리를 추측하며 읽도록 한다. 심리 추측의 밑줄. 또한 자칫 통속적으로 볼 수 있는 두 어른의 사랑을, 통속적이란 말은 뭐야? 수준이 낮아 일반 대중에게 쉽게 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남녀간의 사랑이다라고 비춰질 수 있는데 두 어른의 사랑을 순수하고 아름답게 밑줄. 이게 바로 이 글의 효과입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기억은 나가 어머니의 모습에 눈에 비친 대로 서술한 것이다. 1번은 맞는 말이죠. 독자는 어머니가 아저씨를 의식하고 있다고 추측할 것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 미연에서 나의 어설픈 상황 판단은 독자의 웃음을 자아낸다. 이상하게 해석했잖아. 화가 났다고. 맞는 말이죠.
나는 어머니와 아저씨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잘못 추측했다. 의도적의 밑줄. 의도적이란 단어가 나오면 뭐예요? 일부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부러 얘가 미친 척 한 건가요? 아니죠. 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바라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기억 니은과 같은 서술은 어머니와 아저씨의 사랑 이야기를 순수하고 아름답게 느껴진다. 이건 보기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7번 보겠습니다. A에서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당시 사람들은 과부의 재혼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늘 설명했지. 재혼이 어려웠다고. 당시에는 성별과 신분에 따라 직업이 결정되었다. 성별과 신분의 밑줄 맞아요? 아니요. 틀렸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갈등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나의 장래, 오키에 대한 걱정이었죠. 당시 재혼한 과부의 자녀는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어차피 화장년의 딸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감정과 과부에 대한 사회적 편견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자신의 감정은 뭔데? 아저씨에 대한 사랑. 과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뭐야? 재혼하면 안 돼. 이거에 대한 이야기. 이해됐나요?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밑줄 부분의 의미가 A와 가장 유사한 것은 이라고 하고 있네요. 있다면, 있었으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좀 있어라는 이거 몇 번 했냐? 답은 3번입니다. 반만 맞았고 반만. 하나 맞았다.